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마을선생입니다. 부부 셀프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말 한마디면 평생 화를 안 내게 된다. 네, 이런 영상입니다. 가능한지요? 이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는 물론 일상을 살면서 화, 분노, 짜증 이런 거 습관적으로 냅니다. 뭐 운전할 때 보면 대단하죠. 뒷차가 내 차선을 훅 하고 침범해 들어온다든가 나를 추월한다든가 근데 이러면 내 차 안에서 뭐 십장생 개나리 하면서 분노나 화가 치솟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주변 동료에게 자주 화, 짜증, 분노를 냅니다. 지나치면 폭력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럼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은 그들은 우리에 대한 혐오감을 서서히 쌓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에게 화를 우리가 화를 건네준 그들 스스로는 수치심과 좌절감, 자존감 저하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물론 화와 짜증을 낸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지 말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화를 낸 본인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고립된 성을 쌓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고치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말 한마디면 화, 짜증, 분노를 내지 않고 평온하고 고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요, 화가 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화를 왜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운전 혹은 주차를 하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워서 빨리 가, 뭐 천천히 가, 길을 잘못 들었네, 뭐 왼쪽, 오른쪽, 신호야, 뭐 뒤로 가, 앞으로 가, 조금 더 붙여, 저 사람 불편하잖아. 네, 이렇게 참견을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알아서 운전하는데 좀 감나라 대처나라 하지 마, 화를 내는 거라고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는 걱정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신우이는 친정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흉을 보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그래? 그럼 당신 속상했겠네 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걔가 일부러 그랬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걔도 자기 시댁에서 뭐 당신과 똑같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해요. 아내는 남편이 신우이 편을 든다고 짜증을 냅니다. 남편이 공감불능이라는 거죠. 물론 아내가 남편의 운전 습관을 참견하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의 말에 공감하면 좋겠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요, 두 경우 모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사적 반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한 남편, 아내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 분노,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처지가 아니라 내 운전에 역성 드는 거나 참견하는 거나 내 신우이가 그렇다는 거에 공감해 주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 그 처지가 아니라 그 처지에 관한 해석에서 화나 짜증,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려면요, 먼저 자신의 외부의 대상에 관한 자기 판단,
예, 자기 판단에 몰입하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외부의 대상을 판단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에게 불편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멈추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화가 안 나는 거죠. 화를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키워드가 하나가 중요합니다. 평생 화를 안 내게 하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내면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요. 이 문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장은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놓아주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대하게 하는 내적 언어입니다. 자, 한번 자신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경우도 화와 짜증,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수용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수용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상상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네, 몸도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참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냥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분노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너그럽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그런 자신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 전체로 그런 자신 느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됩니다. 참을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내일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가 늘 그럴 수도 있지를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 네, 이렇게 상상이 잘 되면 몸과 마음에 따뜻한 느낌이 들고 개방감이 들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지.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정신분석을 최초에 창시한 이 프로이드가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은 억압과 전치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크라칸 그거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은 문자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요. 문자의 형태 뭐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제가 저러니까 그렇지,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잖아,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 이런 문자의 형태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 내 무의식에 잠겨있는 이 문자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수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억압과 전치에 있던 내 무의식적인 분노의 씨앗이, 아니면 문자나 언어로 존재하는 내 안에 무의식적인 기제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에 수용되고 물러갑니다. 평생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